안녕하세요.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닥터 김영록입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은 이마 거상을 할 때 고정을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루고요. 그리고 제가 어떤 고정 재료를 쓰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마 거상, 특히 내시경 이마 거상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장님 병원에서는 엔도타인을 많이 쓰나요? 아니면은 뭐 뼈에서 구멍을 내서 실로 묶어주는 본 터널링 방식을 많이 하시나요?를 물어보십니다. 실제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수술 경험도 많이 있고 양쪽 수술 방법을 다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엔도타인 사용보다는 본 터널링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. 엔도타인에 대해서 뭐 제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저도 이마 거상 할 때 초기에는 엔도타인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. 다만 엔도타인 재료를 썼을 때 환자분들이 경과를 볼 때 불편해하시는 점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의 경우에는 엔도타인은 리프팅된 이마를 쭉 당겨가지고 이마의 근육판을 뼈에다가 코아 스파이크 같은 스파이크를 찍어가지고 고정한 기구입니다. 6개 정도의 이 스파이크가 달려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마의 근육이 리프팅돼서 고정이 될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가끔 가다가 작은 감각신경이 눌리기도 하고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엔도타인이 붓기가 있을 때는 이제 두꺼워서 괜찮다가 붓기가 쭉 빠지고 난 다음에는 엔도타인의 이 끝부분, 스파이크 끝부분이 이마에서 살짝 만져진다는 분도 있습니다. 샴푸를 하시다가 손이 그 엔도타인이 있던 부위를 딱 스칠 때 굉장히 화끈거리면서 전기가 통한다는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이제 달래드리는 말씀은 이 엔도타인이라는 재료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다 녹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불편감이 적어집니다. 근데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왜 굳이 6에서 뭐 8개월, 10개월 이렇게 기다릴 말씀드리지? 그런 일이 그냥 안 생기면 그만인 것인데. 그래서 본 터널링 방식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. 사실은 이 이마에 작은 구멍을 내서 실로 고정하는 이 본 터널링 방식이 내시경 이마 거상의 원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. 하지만 이 방식이 다소 난이도가 있고 뼈에 구멍을 내는 과정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이제 엔도타인이었던 거죠. 더 클래식한 방법은 실을 이용한 본 터널링 방식이 더 클래식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본 터널링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마에 구멍을 낼 위치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가장 좋은 장점은 엔도타인은 하나의 세트를 까면은 2개 들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마를 많이 고정을 해야 되는 눈썹의 바깥쪽 위치가 되는 정중앙의 양쪽 옆부분에 고정을 두 군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터널링 방식은 내가 구멍을 내주면 거기다마다 다 실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절개창이 있는 하나, 둘, 세 군데 전부 다 구멍을 내서 고정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. 심지어는 바깥쪽에 관자놀이 부위도 표절성 측두근막을 걸어서 심부 측두근막에 고정을 해줌으로써 바깥쪽 외측의 리프팅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이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을 이용한 본 터널링 방식을 조금 더 고수를 하는 편이고 이랬을 때 수술 후에 뭔가 이물감이 이마에 만져진다거나 이상 감각을 호소하거나 이럴 이제 빈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도타인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본 터널링 방식이 너무나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거는 눈썹 주변의 박리가 되겠습니다. 박리라는 표현은 둘 사이를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입니다. 의학적으로 또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과 조직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그 둘 사이를 정확하게 갈라준다는 것을 박리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때 이마 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박리는 크게 두 가지인 건데요. 이마뼈와 이마 근육 사이를 구별을 하고 있는 이마뼈에 붙어 있는 골막, 이 골막의 눈썹 주변 부위를 잘 끊어내주는 것이 첫 번째 박리가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눈썹을 계속 낮추는 이유가 미간 근육 때문입니다. 미간 근육이 할 줄 아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는 눈썹을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눈썹을 안쪽으로 서로 모으는 겁니다.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간 근육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눈썹을 V자의 느낌으로 만들면서 주름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 눈에서 이 미간 근육을 적절하게 잘 절제를 해줘야지 눈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힘만 받기 때문에 찌푸렸던 인상이 올라갈 수 있고 인상이 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마 거상에서 단단한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썹을 내리려고 하는 위치에
골막을 충분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미간의 근육을 얼마나 잘 절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눈썹 위 박리가 어려운 다름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마의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안화신경과 상활차신경이 전부 다 눈썹 부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. 이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 이마 감각의 영구적 소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신경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은 미간 근육들 사이에 이 신경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경이 올라오는 곳에는 항상 큰 혈관도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은 저희가 미간 근육을 끈으로 들어가는 길에 신경과 혈관이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. 이거를 선택적으로 박리, 즉 구별을 해서 끊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마 거상의 수술 숙련도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보다 아래쪽에서 골막을 박리하는 것과 미간의 근육을 적절하게 잘 절제하는 것을 이마 거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라고 여기고 있고요. 골막을 절제하는 부위는 눈썹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눈썹보다 더 밑에서 골막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눈썹보다 더 밑은 결국은 눈꺼풀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마 거상을 할 때 이마 속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눈썹보다 밑에서 골막을 절제하게 되면은 바로 내시경상에서는 눈꺼풀 윗부분이 되는 눈 위에 지방이 바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. 이런 식의 골막 절제가 돼야지만이 실제로 눈썹보다 아래가 벌어지게 되면서 눈꺼풀도 얇아지고 눈썹이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미간 근육의 절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부 다 절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약 한 80% 정도를 남겨놓는데요. 콧등과 미간의 안쪽 부분의 근육은 가급적 전부 절제를 해주고요. 바깥쪽 부분에 대해서는 근육의 일부를 남겨놓습니다. 근육을 100%를 다 절제를 했을 때는 표정을 지을 때 좀 어색해집니다. 좀 이제 표정이 너무 없어지고 찌푸린 인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인형 같아 보이고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약 한 20-30% 정도의 그 미간 근육량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표정을 지을 때 이전처럼 이렇게 주름이 질 정도는 아니지만 보톡스를 맞은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살짝 찌푸린 듯한 나의 감정의 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, 실제로 내시경 이마 거상할 때 이 미간 근육 절제술이 잘 되고 나면은 영구적인 미간 보톡스 효과를 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마 거상에 대해서 실을 이용한 본 터널링 방식과 엔도타인 기구를 쓰는 방식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을 이용한 본 터널링 방식을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지만은, 그렇다고 엔도타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 엔도타인을 권유도 드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어떠한 재료를 썼을 때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마 거상의 본질이죠. 즉 유지인대를 적절하게 박리를 하고 골막과 그리고 미간 근육을 얼만큼 잘 절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눈썹의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더 올라오기 쉬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, 위에서 고정을 얼만큼 열심히 하고 어떤 재료를 쓰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리프팅이 되져야 되는 눈썹과 그 주변이 얼마나 잘 박리됐는지가 훨씬 더 수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수술을 해보니까요, 저는 사실은 어떤 수술 방법을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썹 주변의 박리를 최대한 하고, 그로 인해서 눈썹이 아주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게 잘 올라오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이마 거상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이마 거상에 대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이마 거상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